야,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개입설 지금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그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 동원됐다 이런 의혹인데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부터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경선 당시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근데 왜 우리가 윤석열을 도왔냐면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 그 은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다라는 건데 이제 이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증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공개된 게 뭐냐면은 그때 경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 당원이 19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게 11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한 게 이미 라디오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만 명이라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20만 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신도들이 그때 진짜로 이제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 올린 거냐 이 의혹인 건데 자 이거는 사실은 그럼 권선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 이게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기 홍 시장이 얘기해서 홍준표 네. 시장이 얘기해서 그렇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다 나온 얘기를 네. 홍 시장이 언론 보도를 본 것과 본인이 그 당내에서 들은 얘기를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첫 보도가 언제 나왔냐면은 대선 전에 나왔어요, 심지어. 네. 2022년 2월 10일에 CBS 노컷뉴스가 신천지를 탈출한 전 간부죠. 그러니까 네. 간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대거 이거 지금 이거 가입을 했다 이런 그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를 폭로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시리즈 같이 신천지를 시리즈를 왜냐하면은 CBS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단이라면은 조져야 되겠다. 그 옛날 변상욱 네. 기자가 거의 뭐 신천지만 한 15년, 20년 뭐 취재를 했을 정도로 그래요? 전문가로 막 옛날에 막 많이 나오고 했고 그러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신천지가 이 보수정당 국힘 계열 이거에 개입을 한 게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그래요? 2007년 대선 때 네. 그때도 당원이 10,000명 이상 가입했다라는 게 그때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2012년 대선 때도 신천지의 장로가 무슨 뭐 박근혜의 무슨 뭐 선대위의 무슨 본부장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역사가 막 그래. 되게 깊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 쪽이 원래 다 정당의 영향이 큰데 특히 민주당 쪽은 그냥 정통 종교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뭐 정청래 의원이 네. 뭐라고 했지? 저 조계종의 불교 그쪽에 삥 뜯는다고 뭐 이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대선 전에 얘기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보수 정당은 그거와 다른 게 주로 약간 사이비 쪽에 더 약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네. 뭐 제가 통일교를 꼭 사이비라고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일부 약간 주류와는 약간 주류하고 다른 데로 보는 데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신천지 논란은 너무 오래됐고 그런데 그 규모가 옛날에 2007년에는 당원이 10,000명, 20,000명 이 수준이었다면 이제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만희 네. 총교주의 개인적인 그게 바로 얘기했듯이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코로나 때 네. 신천지 때문에 처음에 대구에서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게 굉장해서 신천지가 두드러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막 신천지 막 가가지고. 집행도 하고 막 네. 이런 거 막 쇼잉도 하고 그랬죠. 뭐 쇼잉이든 뭐든 하여간 그런 거 하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해. 그거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이제 고마웠던 거라는 거는 홍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로 이미 그 전 간부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확대된 거고 수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 정도 왔으면은 네. 그러니까 국힘도 이제 정상적인 좀 정당이 되려면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좀 이단들의 좀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어떤 헤게모니 경합이 있었다. 네.
그리고 둘 다 키면은 건진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건진이 해놔야 신천지와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신천지는 영매라 그러면서 교주를 구속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조언한 사람입니다. 아하. 그게 건진이죠. 네. 그리고 건진은 훗날 통일교를 만나서 또 저기 그 당원 동원해가지고 네. 저 당대표 누구 뽑느냐 이걸 또 관여했기 때문에 네. 두 군데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이게 도쿄지검에서 통일교 수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자민당 의원들 그 스캔들. 네. 일본. 아베 아베가 암살당한 게 2022년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보니까 도쿄지검하고 오사카 나고야 4개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 172명의 자민당 의원이 돈을 받았고 어허. 이게 뭐냐면 파티권을 파는 거예요. 네. 후원 행사를 갖고 그 티켓을 팔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상납을 한다고. 이게 주로 통일교가 사준 방식. 아. 그러니까 우선 자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당원 가입이에요. 세 번째는 선거운동입니다. 네. 이걸로 해가지고 자민당이 이것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2022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민당하고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20% 빠집니다. 이게 종교가 굉장히 정치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정치 거예요. 사업화되는 종교예요. 네. 근데 이때가 한국 대선 때입니다. 2022년이. 그리고 여기서는 2021년부터 일단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뛴 거예요. 그러면 보라고. 똑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의 진실은 우리가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도쿄지검에 물어봐야 돼.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네. 똑같은 수법이니까. 같은 인물이라니까. 네. 같은 인물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합을 했다. 전 그렇게 보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입당은 또 왜 정광훈 목사하고 손현보 목사의 경합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들 간에 핵임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네. 어떤 종교의 정치 사업화에 그러게요. 이 하나의 어떤 링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결과물은 항상 어떤 윤석열이라식 통치 구조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입당해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당 대표,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장외 권력. 비공식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네. 이게 이제 나는 정착돼 있다고 봐요. 근데 약간 궁금한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원 가입은 본인들의 그냥 자유 의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단체로 당원 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업무방해. 그러니까 업무방해? 당원들 개개인 예를 들면 10만 명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밝혀지면은 네. 이만희가 됐든 누가 됐든 네. 그쪽은 신천지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거를 만약에 정치권에서 요청을 하거나 지시한 게 밝혀지면은 네. 그 사람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연결고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한 경선을 방해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정치 드라마 중에 돌풍이란 게 있어요. 설경국 씨가. 설경국 네. 씨가 이제 여러 한국에 있었던 정치 상황을 이제 한 건데 네. 일종의 노무현 대통령에 또 오마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게 설경국 씨가 포함된 게 좀 검사 출신인데 약간 민주당 쪽 분위기 같아요. 네. 근데 보수 정당에서 경선할 때 네. 당원들을 꼬웁니다. 네. 내가 지금 당원들 질 것 같으니까 보수 정당의 그 노회한 정치인을 찾아가가지고 당원 얼마 동원 가능해 약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하면은 저쪽에서 눈치채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다 이렇게 하면서 당원들을 꿔줘가지고 대거 당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경선을 설경구가 먹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게 다 판타지는 아니다. 아니, 저는 이 제가 생각이 들어요. 돌풍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래? 어.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불가능이야. 이렇게 물론 얘기를 했는데 국힘에서 민주당이 국힘에서 꺼오거나 국힘에서 민주당이 꺼오거나 그건 불가능하지만 이런 규모의 당원 동원이 가능하다. 이게 저는 진짜 신천지는 아니, 가능한 너무 거지.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비근한 이런 극명한 사례가 2019년 그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그땐 자유한국당이었나 그래요.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극기 부대가 전당대회 장마다 가가지고 완전히 그 엎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배후의 정광훈 목사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당대표는 누가 됐죠? 황교안이 됐습니다. 그걸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황교안이 이제 부정선거론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는 것도 그 제가 보기에는 그쪽 계열의 하나의 어떤 정파의 정체성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말아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거란 선거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2019년에 그 어떤 노골적인 어떤 현상들을 봤고 네. 지금은 그때는 정광훈 목사 하나였지만 지금은 무지 많아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또 맞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져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사이에 두고 이걸 갖다가 뜯어먹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그 다음 비전이 없는 당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냥 놀이터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한길 씨, 그러니까 뭐 이번에 장원으로 가입한 전한길 씨 부정선거론자죠, 대표적인. 전한길 씨가 이제 다른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이제 대선 후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예전에는 사실은 극우 세력과 어느 정도 단절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재원 의원이 네. 정광훈 목사한테 찾아가 90도로 절했다는 걸로 징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동안 황교안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니까 완전히 종교 집단한테 헤게모니가 넘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공당이 아니라 신정정치 시대가 열려버리니 그때만 해도 이거는 큰일 난다 이러나. 네. 이래가지고 선긋기가 들어갔죠. 그런데 언제 이게 다 무너졌습니까? 윤석열 탄핵됩니다. 그때는 말이죠. 이 당 지도부의 어떤 중심이 완전히 정신이 무너지니까 이 선동가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틈을 파고드는데 완전히 갖고 놉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의원들이 전부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네. 또 여의도 집회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절절매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힘의 관계에서 권력 관계는 완전히 재편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너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자, 이 지금 국민의힘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답이 없어요. 그 당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정당도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주식도 이를테면은 막 큰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이 있고 중간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우리나라 정당에 대충 한 6년에서 8년 정도로 좀 파동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예전에 민주당 계열도 2007년, 2008년부터 좀 침체기 암흑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벗어나는데 한 8년 걸렸어요. 7년, 8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명이 8번 정도, 7번, 8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열린우리당. 이거 다 외우기도 힘들어, 진짜. 열린우리당. 새정치구현. 열린우리당. 네. 그러니까 새정치국민회의는 예전 거고, 네. 열린우리당부터 해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아니야, 그냥 민주당이 됐어요. 그냥 민주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네. 또 그냥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다 외우는 거. 이렇게 8개가 됐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걸 다 외우다니. 그러니까 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여름 보양식 최고 별미 하모회와 하모샤브를 압도적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최고급 요리인 하모지만 지금 마켓 단위에서는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하모회 2, 3인분 29,000원, 하모샤브 회 플러스 국물용 뼈 3만원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 향이 끝내줍니다.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도 없습니다.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한 병에 315ml고요.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힘하고 상황이 이제 막 분당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내부 노선 투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못 받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데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아먹은 윤석열을 욕해야 돼, 보수는 진짜로. 그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보수 정당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보수는 장기 침체에 이제 들어섰어요.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서 민주당 정부가 못하기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이 답이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침체의 골로 지금 들어섰다.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구구를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당이 되면은 온건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더 짠물들만 남아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국힘에 누가 당원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점점 힘들어지는 지금 그 사이클에 탔다, 지금. 아니 나는 한잔 그때 하시죠. 민주당만 치면 아니, 좋아서 먹는 거야, 아니지? 좋아서 먹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그때 민주당만 치면 어렵지는 않다. 왜 그러냐? 이번에 옛날에 그 시절에 정동영 의원은 20%대였거든요. 네. 대선 지지율. 지금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것도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종교와 극우가 결합하여서 정치에 뛰어든다.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부통령 J.D. 벤스 같은 사람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부통령 되기 전에 운영했던 재단이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신학자를 기리는 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거예요. 원래 정치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그 먹고 사는 거를 해주는 게 정치였다는데 근데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잘 사는 걸 바란다는 거죠. 사실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프레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림 사상, 기독교에 이게 이제 정치하고 결합하는 걸 주창한 게 그 J.D. 벤스, 그 다음에 그 페이팔 창업자 있잖아요. 누구야? 천재라 그러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그 양반. 누구죠? 네. 아니, 나 지금 이름이 원래 나이 먹으면 이래요. 이럴 때는 소주 먹으면 또 기억나는 수가 있어. 이게 일단 파주가 좋은데. 네. 더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완전히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종교가 이렇게 결탁해 들어오는 이 기세가 저는 그렇게 이게 극우화가 되고 소멸되는 거라고 보질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흐름이 존재하는데. 네. 무서워지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제도와 규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이 높아지고 지금 제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커지고 피로감이 젖을 때 이때 준비된 답변을 종교에서 해주는 방식.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굴러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탄핵 공간에서 그게 너무 커졌다는 거야.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극우 세력과 종교가 합쳐진 그 세력들이 사실은 훨씬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불길한 게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저는 분명한 현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신이 거의 하이제킹 당했다. 네. 그쪽에 완전히 지금 장악돼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